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권용화 박사님의 글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만든 새로운 스트레스, 산업보건의 새로운 과제. 이게 디지털 기술이 효율성을 높일 거라고 다들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상 못한 디지털 스트레스라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다. 이런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요. 그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아요. 이게 확대 적용되면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이 확 늘고 있는데 정작 현장의 안전보건 담당자들은 막 부담감이 커지고 스트레스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털 스트레스가 대체 뭐고 또 왜 우리가 지금 이걸 좀 주목해야 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디지털 스트레스라는 게요. 단순히 새 기술 어렵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정보기술 환경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우리가 겪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려고 도입한 건데 오히려 이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새로운 종류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인 거죠. 심지어 이걸 4세대 유해 요인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하거든요. 4세대요? 와, 그 정도군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물리적, 화학적 유해 요인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이나 막 쏟아지는 이메일, 저만 해도 가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게 그 스트레스의 한 종류일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과부하입니다. 아, 과부하. 네.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이메일이나 알림에 계속 시달리면서 집중력이 막 흩어지는 거죠. 진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는 느낌이랄까요? 와, 100건. 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요. 리더들이 이메일 처리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정작 중요한 리더십 활동에는 집중을 못하게 된다.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아, 진짜 공감되네요. 근데 기술은 또 얼마나 빨리 변해요. 정말 어떨 때는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거든요. 이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기술 변화 피로감입니다. 피로감. 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스템, 무슨 앱 같은 거 계속 배우고 적응해야 하니까 그 부담감이 계속 쌓이는 거죠. 네. 아, 또 숙제가 들었네. 약간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 한 연구를 보면요. 이런 기술 변화 스트레스가 그냥 피로나 소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생산적 행동 있잖아요. 업무를 태난하게 한다거나 일부러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심각하네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스마트 기술이 편리하긴 한데 어떨 때는 내 모든 활동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생각에 좀 섬뜩할 때도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작업자의 위치나 심지어 휴식 시간까지 데이터로 다 남는다면요? 그게 바로 감시 불안입니다. 감시 불안이요? 네. 항상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은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거든요. 아, 그쵸. 특히 이제 개인이 스스로 업무 방식을 결정하기 좀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자율성이 낮은 환경에서는 이런 불안감이 더 커지죠. 그리고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좀 우려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다른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막 기술이 빨리 변하면 혹시 기술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어요.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 소외감 문제인데요. 이게 단순히 나는 잘 못 쓰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예 배우려는 의지마저 꺾여버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도 디지털 활용 능력이 좀 낮은 고령층에서 우울감이나 어떤 사회적 고립감 같은 게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문제들이 그냥 개인의 어려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일단 직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직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네. 또 특정 집단, 예를 들어 고령 근로자분들이 기술에서 소외되면 안전관리에서 빈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안전 문제랑도 연결되는군요. 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감시 불안 때문에
그냥 보여주기식 안전 행동만 드러나고 정작 실질적인 안전 문화는 오히려 약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와, 결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려고 도입한 기술이 오히려 새로운 위험 요소를 만드는 좀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도입 이면에 있는 이 사람 문제, 즉 디지털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디지털 스트레스라는 게 그냥 개인이 기술에 적응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 그리고 업무 생산성 나아가서는 조직의 안전문화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질적인 아까 말씀하신 4세대 유해 요인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밝은 면만 볼 게 아니라 그 그림자도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걸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산업보건 차원에서 조직이 다 같이 고민하고 어떤 예방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생길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하고 좀 사람 중심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일터에서도 기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조직은 단순히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런 디지털 스트레스를 선제적으로 좀 파악하고 줄이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